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제로백세입니다. 오늘은 잠시 건강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바로 건전하고 즐겁고 활기찬 나만의 취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취미라니, 나이가 들어서 무슨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취미 생활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같답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나만의 인생 취미를 찾아 떠나볼까요? 왜 지금 취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직업, 육아, 가족 돌보기 등 다양한 역할에 얽매여 살아왔죠.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어느새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취미생활이랍니다. 왜 취미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1.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시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복잡한 걱정거리, 알 수 없는 불안감, 가끔 찾아오는 우울감.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심한 경우 몸의 건강까지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시 잊히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뜨개질을 하며 한 코 한 코 뜨는 데 집중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색깔을 고르는 순간 모든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취미는 또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거나 주변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취미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즐거움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2. 신체 활동 증가와 건강 증진, 움직이는 즐거움, 활기찬 몸.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줄이고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선택한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댄스, 스포츠, 수영 같은 활동적인 취미는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을 늘려주고 근력을 강화하며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혈압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꾸준한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를 줄여주고 골다공증이나 낙상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활동적인 삶은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고 질병 예방에 기여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비법이랍니다. 3. 새로운 배움과 뇌 건강, 말랑말랑, 똑똑한 뇌를 유지하는 비결.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색하는 취미야말로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이나 인지 능력 유지에 아주 좋은 특효약이 됩니다. 악기를 배우며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외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구사하거나 미술활동을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표현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뇌 신경망을 만들고 기존의 신경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춰주어 보다 건강하고 똑똑한 노년을 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4. 사회적 교류와 유대감 형성, 함께라서 더 즐거운 삶. 은퇴 후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기 쉬운데요. 취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훌륭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함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웃고 활동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취미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능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 뭘 해볼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건전하고 활기찬 취미 대백과 나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건전하고 활기찬 취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친구님의 마음을 흔드는 취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몸이 튼튼, 활기찬 신체 활동 취미. 우리의 몸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움직이는 즐거움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명약인데요. 여기에 사회적 교류와 성취감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지금부터 몸이 튼튼해지고 마음까지 활기차지는 멋진 신체 활동 취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1. 걷기 앤드 트레킹 동호회.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아요.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걷기는 우리 몸에 이로운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혼자 걷기보다 여럿이 함께라면 지루할 틈 없이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여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다리 근육과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특히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생성에도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푸른 숲길이나 아름다운 강변길을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걷고 대화하며 교류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탁월해요. 서로의 페이스에 맞춰 함께 걷는 즐거움은 혼자서는 얻기 힘든 또 다른 활력이 됩니다. 동네 공원 산책부터 조금 더 긴 거리를 걷는 트레킹까지 자신의 체력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접근성이 아주 높다는 장점도 있죠. 2. 댄스 스포츠, 사교 댄스, 라인 댄스 등 음악과 함께 젊음을 되찾아요. 몸치인데 어떻게 춤을 춰?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댄스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활기찬 취미입니다.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신체적 효과,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성, 근력,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발 스텝과 몸의 움직임은 균형 감각을 탁월하게 길러주어 낙상 사고 예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심박수를 적절히 높여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앤드 사회적 효과. 새로운 스텝과 안무를 외우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 감소와 기분 전환에 최고죠. 사교 댄스는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며 교류하는 즐거움이 있고 라인 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며 소속감을 느끼는데 아주 좋답니다. 3.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 운동. 땅 위에서 하는 운동이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부담을 줄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 부하가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요. 신체적 효과. 물속에서는 모든 움직임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어깨, 등, 코어, 다리 등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며 심폐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다른 운동을 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운동이죠. 아쿠아로빅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강사의 구령에 따라 물속에서 에어로빅 동작을 하는 것으로 재미있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효과.
시원한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복적인 움직임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4.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보치아, 야외에서 즐기는 생활 스포츠. 너무 격렬한 스포츠는 부담스럽지만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취미들입니다. 신체적 효과. 넓은 잔디밭을 천천히 걷거나 공을 치기 위해 몸을 숙이는 동작 등은 적당한 신체 활동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교하게 공의 방향을 조절하고 목표물을 맞추는 과정에서 눈과 손의 협응력, 그리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보치아는 정적인 스포츠이지만 정확한 투구를 위한 상체 근력과 섬세한 조절 능력을 필요로 하죠. 햇볕을 쬐며 야외 활동을 함으로써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정신적 앤드 사회적 효과. 각 스포츠마다 공을 보내는 방향이나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응원하며 즐기는 과정에서 친목을 다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입니다. 5. 텃밭 가꾸기, 원예 활동, 자연 속에서 얻는 치유와 기쁨. 도시 생활에 지쳤거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힐링 취미입니다. 작은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신체적 효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작물을 수확하는 모든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고 손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동작들은 가벼운 전신 운동이 되며 특히 소근육 발달과 유연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활동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와 비타민 D 생성에 필수적이죠. 정신적 앤드 정서적 효과.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묵묵히 땀 흘리는 과정은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의 최고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해 건강한 식탁을 차리거나 아름다운 꽃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은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체 활동 취미들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뇌가 말랑말랑. 창의적인 배움 취미.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고 창조하는 과정은 우리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잘 관리된 정원이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말이죠. 그럼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창의적인 배움 취미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악기 배우기, 우쿨렐레, 하모니카, 피아노 등 지휘하는 뇌, 섬세한 손가락. 어릴 적 꿈이었던 악기 연주,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가장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입니다. 소박한 악기인 우쿨렐레나 하모니카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해보세요. 뇌 건강 효과. 악기 연주는 우리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악보를 읽는 것은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사용하고, 리듬을 파악하는 것은 청각적 처리 능력,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연주하는 것은 소근육 운동 능력과 정교한 운동 조절 능력을 길러줍니다. 동시에 여러 정보들을 처리하고 신체와 통합해야 하므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정서적 효과. 좋아하는 멜로디를 직접 연주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연주 자체에 몰입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고 필요하다면 합주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며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요.
미술활동, 수채화, 그림 그리기, 도예, 공예 등 내 마음을 색깔과 형태로 표현해요. 나는 그림에 재주가 없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미술활동은 꼭 전문가처럼 잘 그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뇌 건강 효과. 빈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실로 작품을 엮는 동안 우리 뇌는 끊임없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색을 조합할지, 어떤 구도로 그릴지, 어떤 형태로 빚을지 등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시각 또는 공간 능력과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작업은 소근육 조절 능력과 손 또는 눈 협응력을 길러줍니다. 정서적 효과. 미술활동은 아트 테라피 미술치료 라고 불릴 만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잡념은 사라지고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하면서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면의 감정을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3. 글쓰기 시 창작 동호회. 나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즐거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글로 남기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자서전 쓰기, 수필, 짧은 시를 쓰는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뇌 건강 효과. 글을 쓰는 과정은 논리적인 사고력, 기억력, 어휘력, 문장 구성 능력을 총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앤드 사회적 효과.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 창작이나 자서전 쓰기는 삶을 성찰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과정이 됩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외로움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외국어 배움,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 내가 이 나이에 외국어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가장 강력한 뇌자극 활동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어 접근성도 매우 높아요. 외국어 학습은 기억력, 단어, 문법 암기, 집중력, 인지 유연성, 두 가지 언어 체계를 전환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를 꾸준히 배우는 것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발음을 연습하고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정서적 앤드 문화적 효과. 새로운 언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관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기쁨, 좋아하는 외국 영화나 음악을 자막 없이 이해하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보셨죠?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배움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뇌 건강과 정서적 풍요로움에 상상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마음이 따뜻, 봉사와 소통 취미. 삶의 참된 행복은 타인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나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멋진 취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 자원봉사, 요양원, 도서관, 박물관, 재능 기부 등 나눔에서 얻는 무한한 행복과 뿌듯함. 나는 이제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나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천만에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정신적 앤드 정서적 효과.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과 깊은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나도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자존감과 유능감을 높여주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나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답니다. 사회적 효과.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박물관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요리, 뜨개질, 악기 연주 등을 활용해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이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독서 토론 동호회, 영화 감상 모임,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지적인 즐거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토론한다면 그 즐거움과 얻는 것은 훨씬 커진답니다. 인지적 앤드 지적인 효과. 같은 책을 읽거나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죠. 독서 토론이나 영화 감상 모임은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줍니다.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뇌를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앤드 정서적 효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친분을 쌓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복잡한 주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배우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거예요. 3. 여행 동호회, 새로운 설렘과 추억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일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우리 삶에 큰 활력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행 동호회와 함께라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정서적 효과. 새로운 국내외 명소를 탐방하며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낯선 문화는 삶의 새로운 자극과 설렘을 안겨줍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죠. 여행지에서 겪는 소소한 에피소드들과 찍은 사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효과.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고 이동하고 식사하고 관광하는 모든 과정은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 함께 감탄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혼자 가기 망설여질 때 동호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신체적 효과. 관광지를 탐방하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을 늘려줍니다. 적당한 운동량과 함께 햇볕을 쬐며 야외 활동을 함으로써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셨죠? 봉사와 소통을 통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이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득 채워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주저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나만의 취미 어떻게 찾아볼까요? 취미 선택 가이드.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취미들을 소개해드렸죠? 와,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세상에 완벽하게 정답인 취미는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취미를 찾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서 친구님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인생 취미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나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보다는 내 마음이 진정으로 끌리는 것을 찾아야 오래도록 즐길 수 있어요. 어릴 적 꿈이나 막연했던 희망.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했다든지 미술학원에 다녀보고 싶었다든지 혹은 평소에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숨겨진 관심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꿈들을 지금이라도 꺼내어 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TV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장르에 눈길이 가는지, 서점에 가면 어느 코너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는지, 주말에 무얼 하며 쉬고 싶은지 등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며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걸 해볼걸 하고 생각했다면 스포츠 관련 취미를 그림 그리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감탄했다면 미술 활동을 탐색해 볼 수 있겠죠. 핵심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워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진정한 휴식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세요. 지속 가능한 취미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 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간 배분,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고 해도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취미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씩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말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적당할까? 등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 부담 최소화, 악기 구입이나 특정 운동 장비, 강습료 등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들이기보다는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용 부담이 적은 원데이 클래스나 단기 강좌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비싼 유화 도구를 사는 대신 수채화 물감이나 색연필로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겠죠.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신체 조건도 중요해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즐거워요. 취미 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거나 통증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평소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데 등산이나 달리기처럼 하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을 무리해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팔이나 어깨 관절이 좋지 않다면 골프보다는 가볍게 할 수 있는 탁구나 배드민턴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기. 특히 새로운 신체 활동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맞는 체력 수준과 강도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무엇을 못하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 혹시 특정 신체 부위가 불편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 불편하면 독서나 음악 감상, 시 감상 같은 정적인 취미를, 다리가 불편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뜨개질, 그림 그리기, 온라인 강좌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과 편안함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오랫동안 즐겁게 취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함께의 가치도 잊지 마세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즐거움은 2배. 취미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즐거움과 얻는 것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와 동기부여.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혼자서는 쉽게 지칠 수 있는 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나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배우거나 함께 정보를 교환하면서 더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취미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는 방법: 주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노인복지관 등에 가보시면 다양한 동호회나 소모임, 강좌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결입니다. 취미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조용한 취미를 선호하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팁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때로는 작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인생 취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자, 나에게 맞는 취미를 어떻게 찾아볼지 이제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팁으로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1.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담 없이 즐기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요.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나 비용,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가볍게 시작하면서 나와 맞는 취미인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의 단기 강좌, 한 달 정도 진행되는 짧은 수업이나 하루 이틀 경험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붓펜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기초, 플라워 공예 등 다양한 강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번 경험해보고 재미있으면 꾸준히 이어가고 아니면 다른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도서관이나 유튜브의 무료 강좌, 책을 통해 배우거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외국어 등 정말 수많은 무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시도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쪽에 소질이 있나? 이런 게 재밌구나 하고 느껴볼 수 있죠. 장비는 빌리거나 중고로 시작. 악기나 스포츠 장비 등은 초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새 것을 구입하기보다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 장비를 활용해 부담 없이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부담 제로입니다. 작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진정한 취미를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2. 친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즐거움은 2배, 용기는 업. 혼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망설여진다면 마음 맞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도전해보세요.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고 즐거움은 2배가 될 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연습한 것을 보여주며 격려하고 궁금한 점을 함께 찾아보고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춤을 배울 때는 파트너가 있으면 훨씬 쉽고 스포츠를 할 때는 같이 할 친구가 있으면 운동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겠죠. 동기부여와 지속성, 한 명이 의욕이 떨어질 때 다른 한 명이 끌어주고 또 다른 한 명이 지칠 때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워서 취미를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인연, 친구와 함께 동호회나 강좌에 참여한다면 기존 친구와의 유대감은 물론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핵심은 동반자입니다. 함께 웃고 배우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두려워 말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내 것을 찾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취미를 한 번에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재미없을까? 저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대신 마치 보물찾기 하듯 여러 취미를 경험해보는 탐색의 시간 자체를 즐겨보세요. 다양하게 시도하기. 한번 해봤는데 생각만큼 재미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는 맞지 않는 취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이젠 다른 것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림을 시도했다가 악기로, 악기를 시도했다가 스포츠로, 또 다른 관심사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시도 자체에 의미 부여.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해봤다니 하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핵심은 자유로움과 도전 정신입니다. 부담 없이 여러 문을 열어보고 닫아보면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값진 경험입니다. 4.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가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어떤 취미든 처음에는 흥미로웠다가도 하다보면 어려운 점에 부딪히거나 실력이 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며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운 재미와 깊이를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슬럼프는 당연한 과정. 실력이 정체되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슬럼프입니다. 이럴 때는 잠시 쉬어가거나 다른 활동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점을 바꿔보세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과정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나 자신을 칭찬해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시도. 만약 특정 취미가 지루해진다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바꿔본다든지 함께하는 모임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서적이나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 열정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했을 때 비로소 그 취미의 진정한 매력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이 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인생 취미를 찾으실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새로운 취미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은 건전하고 즐겁고 활기찬 다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찾아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새로운 즐거움과 배움,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로백세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